학원이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입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잘 가르치기만 하는 학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학생의 재원 기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학생의 재원 기간을 장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있어서는 한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학학원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올라가면서 국어 과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학을 몇 달 쉬려고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입시 지도를 행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학생에게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단지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입시 지도를 동시에 행하고 있다라면 그 학원의 경쟁력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듀고 기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니 해도 입시 시뮬레이터다. 정시 시뮬레이터와 수시 시뮬레이터가 에듀고 기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재원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꾸준히 입력을 해놓고 보다 좀 더 정확한, 정교한 그런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에듀고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입생 상담을 할 때 수학학원에 상담이 왔다라고 하면 현재의 등급을 전부 물어보고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간단하게 같이 보여주면서. 그런데 수학학원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학이 2등급 혹은 1등급 정도 상향되었을 때 목표 대학이, 지원 가능 대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눈앞에 보여주는 것,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에게 목표의식을 높여줄 수 있을 뿐더러 우리 학원에서는 이 학생의 지원 가능 대학을 이렇게 높여내기 위해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 2등급만 올리는 것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원에 대한 신뢰나 의존심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학원에게 큰 경쟁력을 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고 첫인상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봤는데, AI화 돼서 너무 직관적이고 최첨단 프로그램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전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아이돌의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고3 중심이 아니고 고2, 고1 또는 예비 고1, 중3 학생들도 충분히 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이 하나의 입시 방향성에 대해서 컨설팅,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모의고사 점수만 입력하면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거에 대한 모든 대학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 학원 원장님들이 학원에서 이 일정한 자기 학생들 입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어떤 정시 어떤 가이드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원장님들, 이제, 저희도 국어 중심의 어떤 학원이고요. 관이 또 여러 개 갖고 있는데, 학원 사업이 단순히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제 쉽지 않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공급자가 더 많은 아이들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컨설팅,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 입시에 대한 컨설팅이
강화되면 좋겠다. 그러나 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고 관리하면서 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기는 쉽지 않죠. 또 외부 또 전문가 입시 또 컨설팅 그 소장님들을 영입해서 또 유치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어떤 에듀고를 활용하신다면 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아카데미 에듀고를 제가 열어놨고요. 아카데미 에듀고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활용할 파트는 학생부 관리 파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각종 대입 정보를 보는 방법, 특히 전형 정보를 중심으로 그 교과 종합 혹은 그것이 서울이라면 혹은 강원이라면 혹은 광주라면 이렇게 이제 그 대학별로 다 뜨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하면서 왔고, 그 다음에 의치대, 사관학교, 경찰대, 과학원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 정시에 원서 접수를 어떻게 그 아이들의 성적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뭐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해보면 내신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서울, 경기 이렇게 두 군데서 학과를 만약에 사회계열에 경영학과를 찍으면 이렇게 이제 전형별로 이렇게 쭉 보여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희귀한 과를 선택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학도 굉장히 적겠죠. 그 과가 설치된 그 대학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학종 준비를 좀 개선해 주면 여기가 바뀌겠죠. 종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준비를 바꿔주면 이쪽 논술 파트가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시에 어떻게 자기 수시를 향해서 간다면 현재 내 성적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지 원장님들이 빠르게 보고 판단하시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정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는 이제 그 화면 패턴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화면 많이 바뀔 건데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이제 바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가 끝나고 원점수 입력을 하면 미적 선택했으니까 이과 학생이니까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자연계열 누르고 그 다음에 서울, 강원, 경기 세 개 눌러서 정시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돼 가지고 아이가 이 성적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정시 시뮬레이터가 붙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 적합도가 따로 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은 아닙니다만 누구나 궁금해한 건 제가 본 모의고사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가게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함에 있어서 원장님의 지휘 저는 이제 그 최초에 이제 한 10년쯤 전에 이제 이제 학원 커뮤니티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전국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그때 이제 제 별명이 수시전도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학교는 학생들을 평가하죠. 근데 평가되는 성적은 누가 만들어주냐? 그건 원장님들 작품입니다. 아이가 수학이 1등급이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성적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1등급이야. 그 수학 1등급은 누가 만들어준 작품입니까? 아이가 혼자 공부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걔 학교 선생님이요? 걔 학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내서 걔를 평가해서 1등급이라고 판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실력은 원장님들 작품인 거죠.
아이가 영어를 잘해. 그럼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그 베이스에 뭐가 있는 거죠? 원장님의 피와 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만들죠. 학교는 아이들을 평가하고 기록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성적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원장님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원장님은 존경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고마움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갑이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실정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끼리 경쟁이 좀 심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거기에 지금 쩔쩔매신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실제로 그 아이들이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겠죠. 비싼 돈을 내고. 저를 찾아와서 저랑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엄마는 저랑 눈도 못 마주쳐요. 혹시 제가 화날까봐, 딴소리 할까봐.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착해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원장님들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원장님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막강한 수학 교수 능력, 영어 학습 능력, 국어 교육 능력, 이런 거에 이 아이의 입시는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입시에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그 확신에 차는 그 한마디, 그것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를 원장님 앞에서 조용하게 만들 수 있고, 누가 갑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결국 누굴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충성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장 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잖아요.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 학원에 대한 재원 기간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이제 이 아카데미 에듀고라고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입시 관리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메뉴에는 안 보이지만 입시 관리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쭉 뜹니다. 학생들이 쭉 뜨면 이 학생의 성적 관리가 시작되고요. 성적 관리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학생부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부 관리. 그러면 학생부 관리 이렇게 볼까요? 학생부 관리, 그러면 이제 학생부 항목이 이렇게 뜹니다. 수상경력, 창의체험, 교과학습, 독서활동,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그러면 창의체험 밑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작년 고3 경우에는 여기 봉사활동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밑에는 내신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비교과란 뜻입니다. 둘 다 비교과. 물론 내신 성적은 그 자체로 교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왜 비교과냐? 이것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서 학업역량평가로 들어가거든요. 학업역량평가에선 내신의 수치 반영도 일부 들어가지만 내신과 관련된 학습 모습,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의 학업역량을 같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부 관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특감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부 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원에서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면 머릿속이 조금씩 혼란해지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바뀌는 스토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선택 과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목 선택.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겠죠. 이제 학점제까지 갑니다. 자, 선택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고교 학점제가 진행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입시도 선택 과목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학점제를 따라서 입시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 속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서울대학교가 수시를 87%까지 올린 적이 있었어요. 87%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벌써 몇 년 전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 수시 100으로 갈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그 말은 왜 나왔을까? 결국은 이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변화와 입시의 변화는 같은 궤를 모아서 갈 수밖에 없다? 요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뭐 그것이 잘했네, 잘못했네, 뭐 잘한 거네, 못한 거네, 이제 말 많은 그 사건이 터지면서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확 불거졌던 거죠.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확 불거지면서 정부는
그러면 정시 40%를 유지하자가 된 거예요. 정시 40%를 유지하자? 그러면 정시 40%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시에서 대체로 전형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7에서 10% 정도 정시로 원래 2월이 됩니다. 그래서 30% 정시를 잡아놔도 실제 정시는 40% 선에서 진행이 돼 왔어요. 근데 이걸 40까지 늘려내면 실제로 2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정시는 이제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하지 아니하고 정시는 공정한가? 자, 그럼 똑같은 시험을 봐서 똑같은 아이들이 평가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은 공정한가 하는 문제에서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졌는가도 이제 판단되기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이 그 점수 위주의 선발을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꺼리잖아요. 극심하게 꺼리는 건 제가 이미 이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원장님들에게 많이 어필했는데요. 대학이 정시 선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정시 선발로 뽑은 아이들이 그 대학, 그 학과를 1학년 2학기 때도 등록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도 등록을 해서 다닐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대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자연계열과 서울대 공대는 그러면 서울대 자연계열하고 서울대 공대 가려면 굉장히 점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그 좋은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를 가서 정말로 4년을 행복하게 다니고 졸업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되게 억울하죠. 자기가 지난번 수능에서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내가 인제대 의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점수 위주로 뽑은 아이들이 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반수생이라고 부르죠. 반수생. 그럼 반수생의 숫자는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그동안 한 1,100명이 좀 넘었죠. 연세대학교에서 반수하는 학생들은요. 대략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서울대 자연대 공대도 못 견디는데 서울대 인문계열하고요. 인문대하고요. 그다음에 사범대도 못 견뎌요. 당연히 농대는 더 못 견디겠죠. 왜 못 견딘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까지를 묶어보면 고교 선택제의 문제라든지 학점제로 진화해왔던 이 대학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진 변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가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공정성 문제가 확 불거졌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대의 여지를 늘 갖고 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입니다. 정시에서 이제 대학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물론 지금 올해 고3은 아닙니다만 지금 2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에게 정시에서 대학이 보겠다는 게 뭐죠? 어떤 과목을 선택했니? 즉 학점제로 가든 아직은 안 갔으니까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너 들었니? 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를 했니? 그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떠하니? 라는 것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보고 평가해서 점수별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정시로 지원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성적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수시보다는 편차가 적으니까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이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승부를 어디서 보게 됩니까? 무슨 과목을 들었니?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성취는 어떠니? 그리고 그 과목에서 너의 학업 역량은 어떻게 드러나 있니? 자, 이런 과목이 들어온 까닭은 뭐냐면 정시에서조차 점수에 맞춰서 모든 과 중에서 골라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겠다는 거죠. 적어도 네가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분야로 오라는 이제 대학 측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정부가 뭐 굉장히 큰 힘을 그 시민들로부터도 받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도 많이 받았는데 항상 뭐 일은 하다 보면 스텝이 엉킬 수 있죠. 스텝이 엉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현 정부가 만든 방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지난한 70년대, 80년대의 평가로부터 시작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동의해서 만들어왔던 방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스텝이 꼬여있는 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러면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 관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를 앞에서부터 쭉 분석을 해보면, 자, 수학 경력 이렇게 볼까요? 항상 에듀고에서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정보와 의미, 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보와 의미는 뭐죠? 모든 기록은 가능한데, 그래서 일단 확보 가능한 수상은 양보하지 마라. 자, 무슨 뜻이냐면 자기소개서도 이제 점점 폐지기로 가고 있잖아요. 학기별로 하나의 수상 기록밖에 제출을 못합니다. 대학에는. 그러나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상 경력이 있으면 그 상의 의미는 없어지기 전까지의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받고, 그 본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지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상 경력도 부딪혀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시대회, 토론대회, 발표대회, 경진대회가 유리하다는 전략,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이래저래 의미 없는 상은 뭘까요? 교과 우수상입니다. 교과 우수상.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1등급이 경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2등급이 주가 되고 1등급, 3등급도 같이 경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겠죠. 3등급이 주로 선발되고 2등급, 4등급까지 경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습니다. 4등급이 주로 경쟁하고 2등급 후반부터 5등급까지 같이 경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겠죠. 그러면 1등급끼리 경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교과 우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소나 닭이나 토끼나 두더지나 돼지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3, 4, 5등급이 경쟁하는 데서는 요게 거의 대부분 안 갖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상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릅니다. 등급별로. 거기서는 이상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3, 4, 5등급이 경쟁하는 데서는 다른 상이 없는데 어쨌든 교과 우수상 뭐가 있다, 수학이 있다, 영어가 있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1등급이 경쟁하는 데서는 그 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의미가 부여되는 거는 경시대회, 토론대회, 발표대회, 경진대회. 문과, 이과를 불문하고 여기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이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뭐가 있냐면 학년별 수상기록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수상을 못해도 좋아요. 도전했냐? 상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쭉 정리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이 학생 앞으로 여기 이제 저장이 됩니다. 수상기록이 이렇게 쓱 저장이 돼야 그 다음 액션에서 그 수상기록을 입시에 쓸 건지 안 쓸 건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짧은 수상기록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창의체험활동입니다. 창의체험활동은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가 글자 수가 제일 많을까요? 자율활동이 500자, 동아리가 500자, 그 다음에 진로가 700자예요. 700자, 500자, 500자죠. 그러면 자율활동 뭘까요? 정보와 의미입니다. 이 자율활동에서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보와 의미부터 보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행사들과 일상생활에서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한다.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학생의 인성, 리더십, 발전 가능성 평가와 연결된다. 학생이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학교는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채운다. 대학은 학교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부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은 학생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학교는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채워요. 여기서 학교는 어디입니까? 고등학교입니다. 이를테면 체육대회, 학교 행사 많죠. 소풍 갑니다. 수학여행 가죠. 체육대회 하죠. 축제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지난 작년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들이에요. 선배 초청 특강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방문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가 신경 쓰지 않으면 학교는 이렇게 써요. 불조심 강조 주간, 불조심 강조 특강을 듣고 불이 사회에 미치는 그 사람과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도 불조심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함! 원장님은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래요? 아, 이놈을 뽑으면, 자, 대학 평가는 대학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야, 이놈을 뽑으면 우리 학교에 불은 안 나겠구나.
이러면 선발하실 건가요? 아니죠. 소풍,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그 뛰어난 풍광과 우리나라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래서 자연도 좀 더 보호하고 인류 문화유산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함. 그렇게 500살 채워버린다고요. 누구? 고등학교는. 왜? 표준적으로 써놓으면 그대로 갖다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를 하면 되니까 컨트롤 C에다가 다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학교는 편하죠.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줄에 있잖아요. 학생의 모습이 보고 싶은데 학생의 모습은 안 보여.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이 자율활동에 뭘 담아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수많은 행사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의 모습을 거기다 담아주자. 아이의 모습을. 그래서 일단 찾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 유형을 한번 볼까요? 일단 학생의 구성이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 그 학생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회는 이제 전교에서 일어나는 거죠. 재밌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오래된 아이죠, 오래된 아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샘플로 써요.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 게 아직도 없어서 1학기 학예부장, 2학기 학급반장. 요게 이제 이 아이의 학생회 활동이었어요. 자기 반. 1학기 반장 선거에서 낙선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학급회의에서 학예부장으로서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실제 한 학기 동안 적극적 실천의 모습을 보임. 과목별 요점 정리 배부, 매일 아침 수학 문제 3개 풀이, 처음에는 너무 나선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꾸준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2학기 반장 선거에서는 큰 표차로 당선되었음. 딱 3줄이죠. 물론 이제 학생, 이게 워낙 화면이 기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7줄입니다. 원장님 평가할 거 보이세요? 분명히 자율활동이에요, 똑같이. 학예부장, 학급반장 해놓고 이런 이야기 없고요. 반장으로서 열심히 반 친구들을 하나로 모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함. 그중에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되게 깝깝하거든요. 그 반장한 거를 이렇게뿐이 우리가 못 써먹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뭐가 보일까요? 자,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녀석이 학예부장인데 학예부장이 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했는데 그 실천의 내용은 과목별 요점 정리를 배부하고 매일 아침 수학 문제 3개를 풀었다. 그러면 굉장히 꾸준하고 수학 문제를 3개씩 내야 되잖아요. 그럼 학업 역량도 저절로 보이고, 그리고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2학기 반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당선된 리더십과 활동력도 보이죠. 자율활동에 이런 거 담아주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학교 외부 공식 행사예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교육청이 주관한 공학연구 캠프에 참가하여 주제 관련 강연을 듣고 아두이노를 이용해 오토마타를 제작하는 과제를 부여받아 센서로 동전을 인식하여 작동하는 저금통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완성품을 제출함. 또한 작품 설명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알고리즘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현실 적용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자, 이 아이는 캠프에 참가했는데 결과물을 냈어요. 첫 번째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요거를 인식하는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센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작품 설명서하고 보고서 3가지의 산출물을 냈죠. 그죠? 3가지 산출물 냈잖아요. 여기에 원장님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문장이 없어요. 뛰어나고 탁월하고 차분하며 위대하고 우수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없잖아요. 없는데 요거 5줄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대학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율활동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면 이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 교육청 공학연구 캠프에 참가하여 주제 관련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그 과정에서 우수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이게 이렇게 시작되겠죠. 대학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뭐다? 팩트입니다. 팩트. 이 아이가 뭘 했는지가 보고 싶은 거죠. 사례 유형 3 교내 학술 발표 토론대회 있습니다. 교내 학술대회, 발표대회, 토론대회를 진로활동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로활동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죠. 자율활동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엉뚱한 거 들어오는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태양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구조물을 주제로 작품을 만듦,
태양전지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중위도인 우리나라에서 태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태양전지판을 어떤 각도로 세워야 할지를 고민함. 특히 태양열 조리개 원리를 응용하여 태양빛을 한 점에 모으면 발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냄.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읽고 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아주 교묘하게 무슨 책을 읽었는지까지 나왔어요. 즉, 이 아이는 이 친환경 구조물, 태양 전지로 활용한 친환경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책도 읽었고, 이런 활동도 했어라고 쑥 써버린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올까요? 요즘은 대세가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500잡밖에 못 써요. 그것도 창체 동아리밖에 못해. 그죠? 분명히 자율 동아리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깝잖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로 활동은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게 많아. 700자나 되지만 그거 쓰다 보면 되게 자리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이쪽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고 항상 이쪽에 자율활동 평가 사례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죠. 뭐. 그러면 자율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놓고 자, 이를테면 이제 이것이 잘 쓴 건지 아닌지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예요. 한번 평가만 한번 보실게요. 교내 시사 토론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했고 본선 무대를 준비하면서 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관중들 앞에서 토론을 직접 해볼 수 있어 의미가 컸음. 대화의 상대팀과 토론한 영상을 보며 자신의 말하기 및 토론 태도에서 고칠 점을 알게 되어 성찰의 계기가 됨. 자율이라고 써있잖아요. 자율활동이었으니까. 자율활동에서 이 아이의 교내 시사 토론 대회의 모습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은 좋은 의미로 썼겠죠. 근데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꾸로. 야, 이 토론대회 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그랬는데 논제의 내용이 뭐냐? 아예 여기다 논제의 내용을 썼으면 얼마나 좋으냐. 극단적 페미니즘 뭐 이렇게 쓰든지, 그 다음에 남녀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페미니즘의 가능성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심층적 탐구의 내용, 그래서 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아이에 접근하는 과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자료를 보았고 어떤 방송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깨닫고 느끼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추상적이다. 논제도 없어. 토론회에서 의미가 컸다고 하는데 의미가 왜 컸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토론회 영상을 봤어. 태도에서 고칠 점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고쳤는지 안 컸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토성 현장 답사 체험. 한성백제 시대의 역사적 증거물인 몽촌 토성을 해설사의 해설에 따라 관람하며 역사의 흔적을 살피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김. 교실 밖 역사여행 시간을 통해 신체활동을 겸한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가짐.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교실 밖 역사여행을 통해 신체활동을 겸한 폭넓은 배움?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생에 대한 정보는 불편한 환경이 무엇인에 대한 궁금증만 생긴다는 거예요. 얘가 왜 신체활동한다는 게 따로 표시가 돼 있지? 궁금증은 생겼는데 알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율활동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공통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학생 개인정보가 없다. 이렇게 써놨죠.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율활동에 대한 감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입학사정관들은 온통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정보만 있고 학생 정보는 없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헷갈리고 평가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 뭐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들도 워낙 잘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학생의 꿈과 지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면 훨씬 좋아요. 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의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까지도 여기서 평가가 돼요. 평가자는 동아리 활동이 나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학생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뭐 과학실험 동아리야. 실험 A, 실험 B, 실험 C, D, E, F, G, H, I, J, K 500자뿐이 못 쓰는데 자기가 했던 실험 나열 쭉 하고 나니까 500자 다 됐어요. 그리고서 그 과정에서 열심히 참가함. 뭘? 정말 실험을 많이 해봤구나.
그러니까 널 뽑아라. 이런 건가요? 학생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10개 실험을 했어도 10개 다 쓸 자리가 없죠. 한 서너 개만 써놓고 그리고 하나의 실험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차라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요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나온 거예요. 창체 동아리 선택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단 창체 동아리 선택이 왜 쉽지가 않죠, 원장님들? 자, 동아리, 자, 1학년에 입학했어요. 동아리, 자,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화학 동아리, 물리 동아리, 경제 동아리, 시사 토론 동아리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학교 보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학생부 기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은 대충 이제 다들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그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더 재밌는 건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비슷한 애들은 다 같은 동아리에 있어 또. 그러니까 세상위권 애들이 다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가지고 평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부족한 우리의 호프들,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창체 동아리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꿈과 지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면 좋은데 이렇게 볼까요? 진로와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학생의 활동 역량을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하고 기록하라. 즉 자기는 그 4등급 아이가 화학 동아리를 가고 싶었는데 화학 동아리 못 가서 성적이 안 돼서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할 수 있대. 그래서 얘는 천체 물리 동아리를 가게 됐어요. 그럼 천체 물리 동아리에서 자 봅시다. 자, 대학은 공부하는 자를 뽑는 거죠. 직장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천체 물리 동아리를 간 학생이 나중에 화학과 지원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파트에서 채우면 되니까 화학과 천체 물리 동아리 있더라도 자, 그러면 이번에 별 관측을 하기로 하자. 자, 그런 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준비를 하면 돼요. 이 아이 동아리 활동에. 이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해서 자, 천체 관측자들의 그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보기로 한 별 설마 천체 관측한다고 천체 망원경 꺼내놓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찾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뭘 보기로 하죠. 그것이 토성의 고리가 됐든 목성의 위성이 됐든 아니면 뭐 달의 그 크레이터가 됐든 이제 이걸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한 그 이전 그 관측자들의 사진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망원경 성능에 따른 차이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보기로 한 그날엔 얘가 어느 정도 위도 경도가 어디쯤에 얘가 그 어디에 있을 건지 너 정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관측이 진행되고 관측 이후에 이 아이가 그 관측 보고서를 쓰면 되죠. 어떤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연구자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자의 모습이 들어있으면 설사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게 했더라도 상당히 커버가 됩니다. 상당히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량 정도는 거기서 보는 거죠. 왜요? 우리가 3, 4등급 아이를 데려다가 1등급 아이들이 경쟁하는 데다가 집어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3, 4등급끼리 경쟁하는 데다 넣을 거잖아요.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집 꼬마 아가씨가 이번에 중학생이 됐는데 제가 늦게 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이제 드디어 중학생이 됐네요. 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그 3월 초에 일주일 잠깐 학교 간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 하는데 축구 동아리 들었더라고요. 축구 동아리. 꼬마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그 축구 동아리에 반이 여학생이랍니다. 얘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다 따라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잘했지? 그러길래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제가 되게 뭐라 했겠죠. 되게 뭐라 했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웃고 맙니다. 근데 축구 동아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는요 반드시 분석이라고 하는 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선수 그 스쿼드를 짜더라도 포지션을 세우는 원칙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이거 아까 자율활동에서 계주 선수 뛴 아이들 있잖아요. 저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계주 선수로 되면 이렇게 시키죠. 야, 4명이 연달아 뛰는데 4명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 원장님도 아시나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빠른 친구, 지구력이 좋은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쭉 정해지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연구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그 순서를 짜게 한 그 계주에 뛰는 순서 정하는 모습을 그대로 학생부에 적게 해요, 제가. 그리고 그걸 꼭 시키고, 계주 선수 되냐, 이번에? 그러면 이거 해라. 너 이번에 축구 하냐? 그러면 스쿼트 짜라. 스쿼트 짜고 작전을 만들어라. 이 모습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동아리 계속 갑니다. 자, 이런 사례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모의 유엔 독서 토론반. 석유 가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제로 모의 유엔을 실시함. 토론을 준비하며 자료조사를 통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 지점을 정리하고 토론 과정에서 갈등 양상에 대한 사례를 정리함. 특히 석유 역할을 자원하여 토론에 소관 발언들과 토론 결과를 깔끔히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함. 자, 석유 가격 이대로 좋은가의 쟁점의 양주체는 이 사람들이고, 그죠? 그럼 갈등의 내용은 누군 비싸게 받고 싶어 하고 누군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석유 역할을 하면서 깔끔히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도 이 아이가 뭘 했는지가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반 볼까요? 천연 모기 퇴치 스프레이, 녹말라라, 자외선 차단제, 움직이는 식물, 기니피그 해부 등의 실험을 설계하고 주도함. 자, 얘가 요걸 설계하고 주도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열이죠. 특히 얘가 이제 주도한 거예요. 정말로 주도한 거. 선크림의 제조 원료와 각 성분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주제 발표에서 두각을 나타냄. 지역과학 축제에 참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라지는 잉크를 주제로 실험 부스를 운영함.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 선크림 제조 원리 가지고 주제 발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진 잉크 가지고 과학활동을 했대요. 이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 밑에 화학토론 자율동아리 볼까요? 화학에 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고 화학도서 읽기 동아리를 만듦. 알코올 램프도 방귀 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화학, 퀴리 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등의 책을 읽고 토론에 앞서 사전 발제를 맡아 발제문을 만들고 발표함. 3권의 책을 읽고 발제문을 만들고 발표했대요. 그죠? 다른 얘기 없잖아요. 우수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장래가 기대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없지만 굉장히 잘 전달되고 있죠. 이번에 영자신문반 한번 볼까요? 영자신문반의 부원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특히 동아리 총무로서 회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늘 꼼꼼하게 정리한 회비 내역을 부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함. 작성한 기사는 상대성 이론, 에디슨, 빛공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등으로 수학과 관련된 분야의 흥미와 호기심을 드러냄. 자, 뭐라고요? 이 아이 재밌어. 영자신문반인데 얘가 작성한 기사는 상대성 이론, 에디슨, 빛공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래요. 얘 이과 아이인 거죠. 이과 아이인데 밀렸어. 그래서 동아리를 영자신문반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린 건 아니죠. 이것도 못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기사 작성 과정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관련 과목 선생님과 전문가들을 만나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며 글을 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독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료조사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넓히는 과정을 만들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동아리 활동?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 한번 볼까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분석 내용을 다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포트폴리오를 매주 성실하고도 꾸준히 작성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수식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은 열심히 하는 거죠. 동아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수학적 내용에 대한 활용 능력과 발표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남. 그냥 얘는 신망도 두터워 뛰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은 아이고 신망도 두텁고 뛰어나니까 뽑아야겠네. 그렇게 뽑아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냉정하게 이런 말을 붙였죠. 해당 동아리의 일반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는 이 동아리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왜 신망 두텁고 의사능력 뛰어나고 이거 빼고 나면 분석 내용을 포트폴리오를 매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는 건 이 동아리의 일반 활동이라는 거죠. 학생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심리학반, 파도. 동아리 개선 및 반원 모집 등을 손수하고 반장의 역할을 맡아 활동 내용 구성 및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동아리를 훌륭하게 이끌었대요. EBS 다큐 대한민국 힐링 프로젝트 제1화부터 4화를 토론 주제로 직접 선정하여 발언들과 조편성 및 활동 방법을 제안하는 등 알찬 동아리 활동이 되게 입금.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 것을 통해 대학 탐방을 위한 조별 사전 조사 및 탐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모든 활동이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함. 여기는 수식어는 훌륭하게 입금은 있는데, 그죠?
내용 어때요? 평가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이제 주기적으로 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계층의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의 고통과 진료 체계에 대해 이해함, 특히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역하며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체계에 고민하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며 의사로서 피어난 인성을 키워나감. 재밌죠? 의대가 꿈이 아니에요. 일박사정관 평가 볼까요? 심리학반 동아리의 경우 활동 내용과 학생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아이의 특성을 알겠다는 거예요. 모집하고 이끌어내고 EBS 다큐멘터리를 1화부터 4화까지 직접 선정해서 토론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데 탐방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잘했다. 단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의 성장 모습에 대한 기록은 아쉽다. 근데 이거는 아쉽다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까지 담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입학사정관의 문제제기는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심리학반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토론 주제도 잡고 토론도 하고 굉장히 잘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호기심의 크기가 커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아쉽지만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통역 봉사활동의 경우 진로와 관련된 학과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성장 모습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성장 모습이 뭐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의 생각이 커지는 모습. 요것이 잘 들어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슨 뜻? 면접에서 체크란 뜻입니다. 요건 그대로 면접 체크로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정보 의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전략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사례와 그 다음에 이쪽에 평가 사례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원장님이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 이번 겨울에 동아리 활동 써갖고 오래요 라고 하면 일단 네가 써봐.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쓴 거를 이 사례와 여기에 있는 평가 사례를 베이스로 첨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대학이 보고 싶어하는 아이의 동아리 활동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엄마를 부르셔야죠. 엄마, 이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냈는데 내가 지금 평가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첨삭할 거야. 이거 선생님한테 꼭 내서 꼭 학생부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아이들에겐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한번 설계해 봐라. 그리고 설계했으면 이 희망 기록처럼 너도 너의 동아리를 한번 쭉 설계해서 1학년 때는 이런 기록으로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아이 앞으로 이게 쭉 저장이 됩니다. 탐나셔야 됩니다. 아카데미 에듀고가 탐나셔야 돼요. 야, 저거 있으면 정말 앞에 정보부터 시작해서 시뮬레이터, 캐주얼하게 보는 수시, 정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다양한 입시 정보, 그리고 이 학생부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원장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구태여 저희가 매뉴얼 안 드리잖아요. 매뉴얼 없이도 잘 쓸 수 있잖아요. 쉽죠. 직관적이고.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입니다. 정보 의미부터 볼까요?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 무슨 뜻? 창취활동에선 진로활동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보 의미, 학생이 꿈을 알아가는 과정, 구체화하는 과정을 담는 항목이다. 학생의 전공적 합성은 기본으로 담겨야 된다. 기본으로. 진로활동에서조차 전공적 합성을 담아주지 못하면 어디다 담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적 합성과 독서 기록이 짱이죠. 그 다음이 세특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 돌아오는 거고 동아리 활동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과 탐구 역량까지 담기면 더욱 좋다. 학생이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는 각종 진로검사, 직업체험, 초청 강연으로 가득 채워버린다. 뭔 고등학교에서 MBTI 검사는 안 하는 학교가 없어요. 얘가 MBTI 검사를 봤더니 무슨 형으로 나왔더라 얘기 안 씁니다. 한 200자 씁니다. 그 다음에 직업체험 뭘 해봤다, 자벌들을 갔다, 이것도 한 200자 씁니다. 과거 천자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청 강연에서 이 아이가 뭘 듣고 뭐 했다 이것도 한 200자 씁니다. 이제 700자 뿐이 없으니까 진로검사 직업체험 초청 강연 이야기 쓸 자리가 없어요. 물론 초청 강연이나 직업체험에서 자기 그 전공적합성이랑 연결해가지고 쭉 끌고 나가면 그거는 환영입니다. 그건 환영인데 일반적인 이야기 그만 반복해라 라고 여기도 써있죠. 전략을 볼까요? 전략. 기본은 학과 탐색 활동이다. 대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지, 즉 아이가 과가 뭐 심리학과라고 할까요? 방금 이제 그 의대 아이도 있었지만 심리학과라고 한다면 도대체 심리학과에서는 뭘 배우는지 4년간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그 배우는 것 중에 정말로 자기 꿈이 거기에 연결되는 게 있는지. 아이들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과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잘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야, 그 과에서는 그거 안 배워. 심지어는 야, 그거 할 거면 아무 데나 가도 돼. 법조인이 꿈인 아이 있잖아요. 문과 아이가 법조인이 꿈이라면 걔는 무슨 과 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그죠? 학점 잘 달 수 있는 과입니다. 대학이 좀 좋으면 좋고요.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도 양극화돼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신입생 정원 다 못 채우거든요. 그 국립대 로스쿨들이 굉장히 입학 정원이 많아요. 입학 정원은 많은데 못 채워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입학본부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왜 로스쿨을 합격을 해놓고 안 다닐까요? 그리고 왜 1년만 다니고 아이들이 사라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잘못된 모습이 다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 집중이라고 하는. 서울 집중보다 더 끔찍한 건 없죠. 물론 이제 저도 고향은 이제 경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 왔습니다. 신라시대 서울에서 현재 대한민국 서울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방이 이렇게 서울로 집중되면서 피폐해지는 거는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극복이 돼야 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졸업회는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꿈이 이거라고 얘기해놓고 그과를 하겠다고 해요. 그과 출신들은 거기 안 가. 기자가 꿈이라 그래요. 그러면 걔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언론고시 준비를 딱 잘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럼 영문과도 갈 수 있는 거죠. 국문과도 갈 수 있어요. 경영학과도 가죠. 심지어 의대 출신도 기자가 될 수 있죠. 의학 전문 기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조사하게 합니다. 극과 4년 커리큘럼을 다 한번 열어봐라. 그 중에서 네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게 있냐? 그럼 넌 그과 가야 된다. 근데 네 심장이 콩당콩당 뛰게 하지 않아? 그럼 다른 거 더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저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 졸업회는 어떤 분야로 가는지도 조사해서, 자, 이거는 이제 보고, 학과 탐색 활동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해야죠. 한 차원 높여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앞서간 선각자들을 찾아. 내가 하고 싶은 일엔 분명히 선각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 특히 책을 찾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래 관심 직업 보고서 PPT 발표. 미래 관심 직업 보고서 PPT 발표 시간에 전교생 중 처음으로 기아 자동차에 입사하여 창의적 인재, 도전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신기술 개발자가 되고 싶은 꿈을 발호했죠, 얘가. 발호했죠. 전공 또는 직업 관련 동영상 발표 시간에는 현재 자동차 제어기 엔지니어에 대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하여 자동차 제어기 전문가가 되겠다는 발표를 진행함. 어디서? 진로활동 시간에. 이 학교에서 얘기한 이 공통의 시간이잖아요. 이 공통의 시간에 얘는 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즉 학교에서 깔아놓은 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얘는 딱 봐도 얘가 하고 싶은 건 메카트로닉스 전공해서, 기전공학이죠. 메카트로닉스 전공해서 자동차 제어기 엔지니어로 가서 기아 자동차에 입사하겠다는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힌 거예요. 굉장히 이쁘죠. 메카트로닉스에서 보기에. 나머지만 받쳐준다면 얘를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로봇 아닙니까? 로봇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사례. 진로 독서, 미적분으로 번화를 읽으며 일상생활에서 모든 현상을 미적분을 적용해 풀어내는 책 내용을 확인하면서 생명의 재생산 속도보다 인간의 소비 속도가 더 빠르다면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됨. 자, 뭐죠? 얘 책 한 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대요. 이 아이는 생명공학을 가고 싶어 했던 아이죠. 근데 이거 미적분의 하루는 어디서 본 거죠? 수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자기가 추천을 받아서 수학 선생님이 읽으라 했대요. 근데 그 쓸 자리가 없으니까 요걸 진로로 뺀 거예요. 진로 독서. 내 꿈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진로 독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로 독서, 학과 탐색. 그걸 베이스로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요렇게 해서 아이들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진로 활동에도 입학사 정관들의 평가가 있겠죠. 평가 볼까요? 제4기 고교생 법치세상 헌법 캠프에 참가하여 법체험관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을 몸소 체험하고 국회의사당 모형에 앉아 직접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보고 변호사가 되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거짓말 탐지기 체험, 현직 판검사의 대화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는 의식을 확립했으며 뛰어난 창의력과 리더십으로 법치 리더상을 수상하였음. 이제 이 헌법 캠프에서 상도 받았대요. 재밌는 거 한번 보실게요. 평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진로 기록에서 법관에 대한 관심은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뛰어난 창의력과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썼는데 난 알 수 없다. 뭡니까? 얘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대요. 그래서 뛰어난 창의력과 리더십으로 법치 리더상을 받았대요. 근데 자, 변호사가 돼서 진행했던 자기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은 뭐였는지, 그럼 그 사건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비춰지는 건지 이 비교도 있으면 좋겠고, 거짓말 탐지기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심리 상태와 연결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뭐하고 상 받았다. 이런 건 싫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지배자 미생물 강의를 통해 자연계의 세균 중 99%, 이 강의는 학교에서 명사초청 특강이었습니다. 자연계의 세균 중 99%가 중립적이고 1%가 해롭거나 이로운 존재라는 것, 미생물의 형태와 미생물의 집합소인 매주에 대한 정보,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체가 곰팡이 빌딩인 버섯이라는 것을 알게 됨, 미래 세상을 바꾸는 수학 강의도 인상적으로 기억함, 땡땡대학교와 그곳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호기심에서 신청한 강연 참석을 통해 자신의 진학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게 또 볼까요? 교과 시간에 대해 배운 상대성 이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단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교내 과학탐구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함. 물리교과가 일상생활에 직접적 관련성을 인지하고 물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과대학에 점점 흥미를 갖게 된. 언제? 1학년 때. 1학년 때는 점점 흥미를 갖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고등어 마지막 정리를 고등어. 예. 해주셔야 된다고요? 네.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교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교과 서로 연결되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충분히 의미 있는 학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 강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하나 인식이 확장돼가죠. 학생 개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더라면 학생의 학업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거다. 이것만 보고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못 믿겠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는 요 과목 요렇게 연결되는 이쪽 물리와 수학의 내신 성적하고 미스매치가 좀 있거든요. 이쪽이 조금 부족한데 여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특과 독서까지 같이 평가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숫자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아이의 학업 역량이 확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업 능력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학생부 타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은 평가, 확인할 수 없다면 아웃. 이해하셨나요? 학생부 타영역은 교과 학생부에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비교과니까 교과와 세특과 독서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평가한다. 이게 이제 창의체험 활동입니다. 교과학습이죠. 교과학습. 교과학습은 내신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내신 성적 이렇게 돼 있죠. 내신 성적.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및 2023년부터 주요 대학 정시 주요 평가 항목.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은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003년 이후 정시평가는 숫자로 평가한다. 상위권 대학이라면 2등급 이내의 성적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보와 의미. 내신 성적이 주는 정보와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걸 자꾸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신 성적을 통해 성실한 학교 생활 및 학업 역량들이 평가된다. 전체 교과 성적은 목표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내신 평가할 때 볼 지점이고요. 전체 교과 성적의 흐름은 어떠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과거에 부족한 성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부족한 성적은 문제가 돼요. 즉 과거에 부족한 걸 극복했는가? 그럼 평가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정말 좋아했고 열심히 했는가? 무슨 뜻이죠? 자기는 정말 건축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막 그 건축가로서의 자기 꿈이 그냥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 활동도 꽉 차 있고, 자율 활동에도 차 있고, 동아리 활동에도 차 있어.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중력에 대한 저항 아닌가요? 중력에 대한 저항.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가는 게 건축이잖아요. 뭐 제가 뭐 건축학을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이가 물리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심지어는 물리투는 선택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건축을 좋아하는 걸까요? 자기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어하고, 책도 그렇게 읽고,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인정해. 수학도 잘해. 근데 얘가 생명하고 화학이 안 돼. 얘 좋아하는 거 맞나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물음표를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 거죠. 좋아하면 그 부분에 그 성적은 좋아야죠. 아이가 영문과 진학이 꿈인 아이가 다른 과목보다 영어 성적은 좀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문과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수학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학 못하고 경영경제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있죠. 2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내신 성적 확보가 쉬운 건 아니니까 진학에 필요한 성적을 확인하고 도전해라라고 돼 있고, 여기도 대입정보, 전공정보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가 어떻게 선발하는지 보고 그렇게 준비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교과 성적 반영 방식, 이제 그 서울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 붙여놨죠. 누가 더 우수하냐? 요 아이는 전교 2등이고요. 요 아이는 전교 5등이에요. 같은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둘 다 그 거의 5개 대학이 겹쳤어요. 원서낼적에.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교 2등인 아이 내신 11111, 전교 5등인 아이 내신이 21112. 그죠? 원점수 볼까요? 원점수 89, 88, 91, 87, 94. 전교 5등 87, 100, 99, 100, 93. 그러면 세특도 볼까요? 전교 2등 수업 태도가 바르면 언제나 예습을 철저히 하는 학생, 또한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라고 써놨어요. 전교 5등 수학에 재능이 넘치며 논리적 이해력이 타의 초점을 불허한 학생, 또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여 친구들의 수학 멘토 역할을 잘하며. 이 뒤로 연결되는 건 선생님의 수업 준비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수상 경력까지 아까 그랬죠. 학생부의 다른 평가 요소를 연결해서 본다. 수상 경력에 1학년 장려, 2학년 장려. 수학 경시도에서. 얘는 1학년 채워서 2학년 우수예요. 원장님은 전교 2등과 전교 5등 중에 누가 더 탐나십니까? 요게 우리가 내신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등급이 좋으면 원점수가 이래선 곤란하다. 원점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 봐라. 라고 일반고 아이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반고 아이들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 등급만 확보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학교는 어떻게 되죠? 평균이 굉장히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맞아도 Z값이 나쁘지가 않아요. Z값 계산법은 다 아시죠? 표준 편차분의 내 점수 빼기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그게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얘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전형별로 필요한 내신 성적을 정리해 봤고요. 또 그 다음에 전공 연계별 연계 과목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독서 활동은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이 달려간 학생부 기록은 독서 기록에서 완성된다. 꿈이 뭐냐? 그럼 그 꿈에 관계된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책 이렇게 보면 얘 관심 분야가 한눈에 이렇게 쫙 보여요. 그래서 제목만 기록한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핵심 주장은 꼼꼼히 정리하여 독서 노트에 남기면 나중에 면접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쭉 그냥 일반적인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그냥 누가 뭘 할 때 많이 읽었더라.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록을 자기 준비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이 아이가 읽은 책이 돼요. 저는 좀 독서 기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성적이 괜찮다면요. 성적이 뭐 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좀 더 좀 걸러주지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은 책을 전부 써보라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면서 야 이건 어릴 때 읽은 책인데 지금 읽었다고 해도 되겠다고 하는 건 다 학생들이 집어넣게 합니다. 읽은 거 사실이니까. 저는 그런 이제 약간의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권수학부를 해줬죠. 그런데도 읽은 책이 없다 그러면 그냥 꿈밤 때리고 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정보와 의미,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교사 추천서가 사라진 현실에서 세 분 담임 선생님이 해마다 작성하는 추천서라고 생각하라.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말란 뜻이에요. 학생부 안에 담지 못한 학생의 관심과 역량을 추가로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담임이니까. 여기다가 얘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정말로 기록해서는 안 되는 건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은유도 성립하지 않나요? 뭐 제가 가끔은 사례로 들던 건데요.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최고의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모 과거, 지금 영적으로 바뀐 아이가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상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시하지 못하게 된 첫 해예요. 담임 선생님이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에 뭐라고 썼냐면 수학에 대한 탐구 역량이 매우 탁월함. 그 탐구는 계속 누적돼 나가며 결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에 이르름. 딱 끝냈어요. 그거 보고 그거 상상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 때 아까 체크 다 하는 거 보셨죠? 면접 때 확인할 것. 거기에 체크돼 있었겠죠. 그 면접 때는 1번 질문이 그래서 무슨 상 받았니였어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활동한 거 혹은 내가 뭐 활동한 걸 선생님께 계속 인지를 시켜야 돼요. 아래에 있는 사례와 밑에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학생 입학사정관들의 평가가 쭉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시면서요. 평가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는지 먼저 보고 담임 선생님에게 꿈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계속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지난주 주말에 모 교육청에서 하는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 어땠는데? 갔더니요. 이런 걸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난 주말에요. 영화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담임과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내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신이 나빠도. 그래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학생이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는 게 없습니다. 저장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아이가 자기를 자꾸 어필해 놔야 선생님이 이번 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때 꼭 이거 하나만 넣어주세요. 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부를 관리해야 이 학생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형 정보 한번 볼까요? 종합 일반 서울 상위권대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부터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의 일반 전형, 계열적합형하고 학업 우수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트랙이. 요거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트랙이죠. 그래서 내신도 뾰족해요. 이렇게 보면 1단계 서류 100 5배수, 2단계 서류 60에 면접 40이에요. 수능 체조도 없고. 요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원 내신이 굉장히 뾰족해요. 이 내신 범위에 들어있다면 이 서류 100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이 학생부를 통해서 이 아이의 모습이 잘 확인될 때예요. 무엇이 확인되냐? 야, 우리 과에 대한 관심이 크구나. 1번. 두 번째, 얘 뽑아놓으면 고려대 수준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겠구나. 학업 역량이죠. 이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건 내신 성적일 수도 있고요. 세특만 가지고도 평가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독서 기록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평가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 대한 관심, 전공적 합성이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리고 모나지 않은 인성이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여기에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그럼 볼까요? 재밌는 거는 방금 이제 계열적합형은 일반고 학생들인데 학업 우수형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계열적합형은 아까 전교 2등이 딱 맞아요. 아니 저기 학업 우수형은 왜죠? 성실하고 꾸준하고 착했죠. 아이가 Z값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등급 유지가 잘 됐죠. 걔는 거기에 유리해요. 근데 이 5등인 아이는 거기서 불리해요. 여기서 유리해요. 여기는 오히려 내신이 더 낮죠. 방금 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0.7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0.7등급이나 같은 대학인데. 그죠? 여기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서류 100인데 6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면접은 30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붙었죠. 국수 0, 탐구 4개 영역 합 7, 한국사 3등급 이내.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전형평가 요소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일반고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게 특목고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고대 지원에서는 이게 뒤집어져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원래 요렇게 계열 적합형인 것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낸 아이들이 원서내는 칸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야 돼요. 과거 영재고 애들이 수능 최저 못 맞추잖아요. 우리가 지방 아이들만 수능 최저 못 맞춘다? 아닙니다. 과거 영재고 애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 잘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수능에서는 수능 최저 못 맞춰요. 그래서 걔들이 보는 보통 이런 그 계열 적합 이거 학업 우수형이구나. 학업 우수형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계열 적합형엔 수능 최저가 없어야 돼요. 그것도 정상이고. 여기에 원서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이다? 그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번엔 광운대학교 참비인재 전형이에요. 광운대학교 참비인재가 지금 빠져있네요. 그리고 다른 게 2개가 들어와 있네. 그거는 저희가 빨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 전형이에요. 내신의 여유가 좀 있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학교 수준에 비해서 내신의 여유가 주어지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뽑기 때문에요. 서류 100% 3배수 뽑잖아요. 그리고 면접 30이 들어간다. 수능 최저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는 서울대 하나, 고대 하나예요. 이대 하나. 그리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아이의 서류를 통해서 원 없이 뽑고 싶은 아이를 뽑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아이의 수능 성적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걔들은 어떤 아이들?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니면서 우리 과 오고 싶어서 목매서 자기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걔들에게 왜 수능을 물어봐? 뽑아놓으면 즐겁게 우리 과를 다닐 아이들인데 오히려 점수를 뽑아놓은 아이들은 똑똑하긴 할 텐데 우리 과를 안 다닐 거야. 걔들이 싫은 거예요. 걔들이. 교수들 입장에서만. 그래서 수능 최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류 100%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이번에는 서울과기대 계속 이제 학교 수준과 컷이 올라가고 있죠.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내신은 아까 국민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다음 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뀝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50%와 85%를 구간을 다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 내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여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이에요. 내신, 전학년 반영, 수능 최저 등급 없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 건가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뽑는 인원이 적을까요?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고3은 정시에서 매우 불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공평의 문제는 거기도 가요. 그러면 정시로 좋은 대학 가려면 다 재수를 해야 한다는 거냐? 그러면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4년제가 되는 거냐? 정시 선발을 늘린다면 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1년에 수능 전 과목을 3바퀴 돌린 아이들이 N수상이죠. 그 아이들과 정시에서 경쟁한다? 아니죠. 그래서 고3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입시를 설계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뽑는 게 어디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종합을 많이 뽑아요. 거의 정시하고 뽑는 숫자가 비슷하죠. 준비해라. 준비하면 가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이 아카데미 에듀고를 가지고 그 아이들의 입시 관리하는 걸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적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오늘은 학생부 관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김무현 대표님이 이제 특별한 가격도 정해 놓으셨잖아요. 1년에 99만 원 정해 놓으셨고, 저희도 그 가격에 프로모션 하고 있고, 이번 공동구매에 한 그 70여 개가 참가 현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구매가 100개 목표였거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다 하면 100개 되겠네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택을 주저하는 사이에 원장님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가 먼저 쓰게 될 겁니다. 4월 24일 날 공식화되거든요. 4월 24일 날 무슨 큰 회의가 있고요. 선생님들 회의가 있고요. 그 회의에서 공식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 해서 저희가 지난 겨울부터 준비해 왔고요. 36개 언론에 이제 보도자료 다 보내놨거든요. 4월 24일 날 맞춰서 보도자료도 다 뜰 거예요. 그때 가서는 165만 원 받을 겁니다.
그 전에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원장님들 편에서 함께 노력하는 에듀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